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분은 75살 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계셨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7년째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제가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 죄값입니까?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녀는 멀어져 갑니다. 명절이 되면 올까 말까 전화기만 들여다봅니다. 전화를 걸면 바빠요 하고 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일십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자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석 달 후, 6달 후, 자녀가 먼저 전화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드님과 통화하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별거 있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건강은 괜찮냐? 돈 관리는 잘하고 있냐? 그런 거죠. 아드님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짜증 내더군요. 엄마, 나 바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죄입니까?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드님한테 마지막으로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신 게 언제입니까? 그분은 멈칫했습니다. 칭찬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너 덕분에 엄마가 행복해하고 말씀하신 적은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드님한테 엄마가 요새 이런 거 배우는데 재밌어 하고 본인 이야기 하신 적은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배웁니까? 늙은이가 무슨 재미를 봅니까? 그냥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낙이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걱정하고 질문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지 않고 감사는 표현하지 않고 내 행복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전화하는 게 숙제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한 달만 제 말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단 한 달만요. 뭘 하면 됩니까? 첫째, 아드님한테 전화하실 때 질문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어머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엄마 요새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 재밌어. 너도 바쁘지? 건강 챙겨 이렇게요. 둘째, 아드님이 괜찮다고 하면 믿어주십시오. 그래, 다행이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하고 끊으십시오. 셋째, 어머님,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 시작하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취미 배우기, 뭐든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변화가 생길 겁니다. 2달 후,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지난주에 왔다 갔습니다. 7년 만에요. 그것도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저 할 때 질문을 줄이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요새 노래 배워 재밌어. 다음 달에 발표회도 있대 했더니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노래를 배워요? 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재밌어 했죠. 그리고요?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노래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전화하기가 무서웠어요. 전화하면 늘 걱정만 하시니까 제가 위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힘들 때가 많아서. 그런데 요새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셔서 제가 오히려 힘이 나요.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거운 엄마였구나 했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엄마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정확히 그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고 다닙니다. 건강은 괜찮으냐? 네, 괜찮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냐? 네, 잘 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엄마는 걱정이 되는구나. 밤에 잠도 못 자.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머니를 걱정시켰나? 그래서 전화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또 걱정하실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머니 집에 들렀는데 어머니가 친구분과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응, 나 요새 공원에서 게이트볼 배워. 재밌어. 너도 한번 와봐.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는 늘 한숨만 쉬셨을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는 늘 걱정하신다고만 하세요? 아까 친구분이랑 통화하실 때는 그렇게 밝으셨잖아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내가 그랬니?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저도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더 무거워져요. 제가 어머니를 걱정시킨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나 보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변하셨습니다. 전화하실 때 엄마 오늘 게이트볼에서 이겼어.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요새 어떠세요? 게이트볼 재밌어요?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즐거웠으니까요. 어머니는 늘 밝으셨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행. 그게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면 자녀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밝으면 자녀도 가까이 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끊임없는 걱정 표현입니다. 너 걱정돼서 잠을 못 자. 너 때문에 속상해서 밥도 못 먹어. 내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죄책감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늘 제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괜찮거든요. 힘든 적도 있지만 제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걱정하시니까 제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제 인생 사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과도한 걱정은 간섭이고 침범입니다. 자녀를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걱정 표현을 줄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일에 집중해. 이렇게요. 둘째, 병약함의 과시입니다. 물론 나이 들면 아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요새 어지러워 죽겠어 이러면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아프시다고만 하세요. 처음엔 걱정돼서 달려갔죠. 그런데 가보면 TV 보고 계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멀쩡하세요. 그래서 어머님 괜찮으시네요 했더니 너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하세요. 이제는 전화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늑대 소년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프면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까지 다 늘어놓으면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간병하러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요새 무릎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매일 산책해. 걷다 보면 괜찮아. 병원에서 약 받아 먹으니까 나아지더라. 걱정 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네 하고 안심할 수 있게요. 셋째, 비교와 비난입니다. 옆집 아들은 1년에 12번 오는데 너는 명절에만 오냐? 너희 형은 이번 명절에도 왔는데 너는 왜 안 오냐? 너는 대학까지 보냈는데 왜 그것밖에 못 버냐? 이런 말들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저를 형이랑 비교하세요. 너희 형은 이렇다. 너는 왜 저렇다 처음엔 참았는데 40년째 듣다 보니 이제는 화가 나요. 저는 형이 아닙니다. 저는 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미 다 큰 어른입니다. 40, 50, 60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직도 어린애 다루듯이 비교하고 비난하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가 뭔가를 할 때마다 오,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하고 감탄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비교 대신 인정, 비난 대신 격려. 이것만 바꿔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게 곧 나의 행복입니다. 언뜻 보면 훌륭한 부모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의 열쇠를 자녀에게 맡긴 거니까요.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둘을 위해 평생 살았어요. 맛있는 건 다 애들 주고, 제 옷은 한 번도 새로 사본 적 없어요. 여행도 한 번 안 가봤어요. 다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요. 그런데 애들이 저를 귀찮아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을 위해 뭘 하십니까?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행복인데 뭘 더 해야 합니까? 어머님이 즐거워하는 일은 뭡니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친구는 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자녀에게는 엄청난 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즐기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아, 부모님 잘 지내시네. 나도 내 일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가? 어디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가? 무엇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 집중한다는 건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장소, 그런 활동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하십시오. 친구들과 차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그림 교실, 뭐든 좋습니다.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거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70의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박자도 못 맞추셨는데 1년 후에는 동호회에서 공연을 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요새 통화할 때마다 신나 계세요. 이번엔 무슨 곡 연습한다. 다음 달에 공연한다 하시면서요. 예전엔 전화하면 늘 한숨만 쉬셨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졌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자녀도 편안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녀도 안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챙기십시오.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가지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둘째, 자녀를 동반자로 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자녀는 더 이상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어른입니다. 그러니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옆 사람, 동등한 관계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를 대하는 것처럼 자녀를 대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에게 너 왜 그렇게 입냐고 간섭합니까? 너 밥은 먹고 다니냐고 매일 확인합니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야단칩니까? 안 합니다. 대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하셨네요.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섭 대신 지지, 명령 대신 제안, 잔소리 대신 격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옛날 방식은 이렇습니다. 안 돼. 지금 직장 계속 다녀. 요즘 세상에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괜히 옮겼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냐. 새로운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 어떤 점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데? 아빠는 네가 생각한 거면 믿어. 혹시 내 의견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통제이고 후자는 존중입니다.
전자는 자녀를 아이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어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동반자로 대하면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게 편하고 즐겁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됩니다. 셋째, 섭섭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섭섭해합니다. 애가 전화를 안 받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 이번 주말에도 안 오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면 섭섭하죠. 하지만 그 섭섭함을 자녀에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이면 오히려 연락을 더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늘 너 왜 이제 전화하냐. 엄마 섭섭해서 울었다 이러세요. 그러면 저도 미안하죠. 그런데 저도 제 인생 사느라 정말 바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아내랑 아이들 챙기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훅 갑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섭섭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전화하기가 무섭습니다. 어차피 전화해도 혼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섭섭함을 표현하면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전화를 안 받는 건 바빠서입니다. 바쁘다는 건 일하고 있다는 뜻이고, 일하고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다행 아닙니까? 그러니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전화 안 받아서 섭섭해 대신 바쁜가 보네. 시간 날 때 연락해. 엄마 아빠 잘 있어. 파이팅.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담 없이 시간 날 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연락 빈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 게 좋은가? 이건 집집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 8시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때를 기다리면 되고, 자녀도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3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지? 밥 먹고 다녀? 아빠, 엄마도 잘 있어. 다음 주에 또 얘기하자. 이 정도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짧고 가볍게.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방식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뭔가를 할 때마다 와 하고 감탄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끝냈어요. 오,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요새 운동 시작했어요. 그래. 건강 챙기는 거 참 중요한데 잘하고 있네. 멋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손주 똑똑하네. 너도 아이 잘 키우고 있구나. 사소한 것에도 감탄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인정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저한테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한 달을 버텨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나 잘한다고 하셨지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져요. 예전엔 혼날까봐 나쁜 소식은 숨기고 좋은 소식만 말했는데 이제는 뭐든 다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밖에서 늘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경쟁합니다. 상사한테 야단맞고 동료한테 무시당하고 거래처한테 깎아내려집니다. 힘듭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하면 집에 오면 그곳만큼은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면 나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 여기 오면 힘이 나.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좋은 관계입니다.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안심합니다. 이건 어렸을 때뿐 아니라 다 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52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모님이 싸우시면 가슴이 답답해요.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떠올라요. 부모님이 싸우시면 저는 방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거든요. 지금도 부모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부모의 다툼은 자녀에게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러니 가능하면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오래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다툴 일이 있으면 자녀 없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앞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래? 어머니, 오늘 요리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자녀에게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서로 아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집이라는 곳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는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이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추억입니다. 좋은 기억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장례식에서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리워서 우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처음 자전거 타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해봐 하시면서 절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이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0살에 사업 실패했을 때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는 배움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어서도 늘 새로운 걸 배우셨습니다. 악기도 배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인생은 배움이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하시면서요. 저도 아버지처럼 늙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자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집으로 남습니다. 어떤 추억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걱정만 하셨어. 늘 불평하셨어. 만날 때마다 무거웠어. 이런 기억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밝으셨어. 늘 웃으셨어. 나를 믿어주셨어. 만날 때마다 힘이 났어. 이런 기억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드는 기억들이 자녀가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 중반인데 딸이 셋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늘 잔소리하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 딸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뜸하고 그분은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변해야겠다. 그래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나가다 보니 친구들도 생기고 재미를 느끼셨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딸들한테 전화하는 방식도 바꾸셨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재밌었어. 너도 바쁘지? 건강 챙겨. 짧고 밝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요새 너무 밝으셔서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주말에 큰딸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새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엔 엄마 만나러 오는 게 솔직히 무거웠어요. 만나면 늘 잔소리 듣고 비교당하고 제가 엄마를 실망시킨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요새는 엄마 만나는 게 좋아요. 엄마가 밝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거운 엄마였구나. 아니에요. 이제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후로 딸들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도 꼭 오고 평소에도 전화도 자주 하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변하니까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니까 애들도 편해하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내가 밝으면 자녀도 가까이 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걱정 표현을 멈출 것. 둘째, 병약함을 과시하지 말 것. 셋째, 비교와 비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4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의 행복을 찾을 것. 둘째, 자녀를 동등한 동반자로 대할 것. 셋째, 섭섭함을 내려놓을 것. 넷째, 자녀의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인정해 줄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삶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도 편안하게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1가지씩만 실천하셔도 3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보일 겁니다. 자녀가 전화를 더 자주 할 겁니다. 자녀가 집에 더 자주 올 겁니다. 자녀가 더 오래 머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도 안심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야 자녀도 편안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챙기십시오. 나를 돌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늘 보고 싶은 부모, 늘 만나고 싶은 부모, 늘 사랑받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는 길, 이제 아시겠죠?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1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는 잘 지내. 너도 건강 챙겨. 사랑한다. 짧고 간단하게. 걱정하는 말 없이, 질문하는 말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석 달 후를 기대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혜여정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